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학습했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부동산의 분류.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가 함께 했던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용어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택 부분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을 보세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스형이다 그러죠. 박스형으로 출제되었을 때 가장 특징, 정확하게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박스형 문제가 많으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주택이다. 면적하고 층수가 나와 있으니까 면적과 층수를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면적입니다. 단독, 공동 모두가 다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다? 연립주택. 연립주택만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층수입니다. 단독주택은 3개층 이하, 공동주택은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 따라서 층수에 대한 설명은 정확한데 면적에 대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X. 두 번째 다중주택입니다. 먼저 단독, 공동을 구분하고 진행합시다. 시험 문제가 단독과 공동을 섞어놓고 단독인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는 형태로 출제가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다자로 시작되는 게 3개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자가 들어가는 게 3개 있죠. 다중, 다가구, 다세대. 자, 그 중에서 공동주택은 뭐라고요? 다세대만 공동주택. 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입니다. 아파트의 단위는 한 동, 두 동이 아니고 아파트의 단위는 세대. 자, 그러면 다세대 그랬으니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아파트에서 즉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 다자 붙는 거는 단독. 따라서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4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단,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안 된다. 단독이니까 면적은 660 이하가 되고 층수는 3개층 이하가 됩니다. 그 4번째, 최소 면적 그리고 창문 설치. 정확합니다. 다음,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어 정의에서 2번째로 많이 나온 겁니다.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필지, 핵지. 최근 10년 기준으로 용어 정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필지, 획지. 2번째로 많이 출제된 게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는 어떻게 구분한 거죠?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지역 상호간, 그러면 후보지. 지역 내에서 그러면 이행지. 그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문에서는 지역 상호간 그랬죠. 그렇다면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니까 X. 자, 하나 더 봐야 됩니다. 후보지이든 이행지이든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따라서 전환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정확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후보지에 대한 설명. 4번째 갑니다. 획지가 정답이라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가격이죠. 지금 지문에는 가격을 언급한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지문을 보니까 하나의 필지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필지와 획지를 놓고 볼 때 필지가 크냐 획지가 크냐 같으냐는 건데 그런 것은 전혀 구분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획지는 가격 중심이고 필지는 소유권이죠. 그러면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 쪽 가까이 있는 토지는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보다는 가격이 비싸겠죠. 따라서 하나의 필지 중에서도 획지는 일부에 대해서만도 성립한다. 정확합니다. 마지막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론에서 여기저기서 잘 출제됩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는 300세대 미만 1. 두 번째, 규모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이 주택의 사이즈는 국민주택 규모. 종류는 3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소형주택. 우리가 공동주택 그러죠. 공동주택. 그러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몇 개가 됩니까? 4개. 4개가 어떻게 되죠? 연세기 그러죠. 연세기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아파트하고 마지막에 있는 기숙사는 무시하고 가운데 2개를 보세요. 하나는 연립, 하나는 다세대죠. 그 앞에다가 단지형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이면 돼요. 따라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소형주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 정확합니다. 그리고 도생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할 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입니까? 분양가 자율화입니까? 우리나라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 즉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 문제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3개. 정답은 3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